안녕 얘들아. 오늘은 오랜만이지. 오늘은 특별히 수업 연구를 위한 특별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 두 가지에 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는 시지각에 관한 거야. 시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그치? 그 물체가 신경계를 타고 뇌에 전달되어서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요인들,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일단 시지각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시지각의 시자는 볼 시자지. 보다야, 보다. 그리고 지자는 알다지. 각자는 뭐 감각을 의미하는 거겠지. 감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본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뇌에서 지각하게 된다고. 근데 사실 이거는 보다가 아니라 알다가 되겠지. 그래서 시는 눈에서 하는 거고, 지각은, 지는 뇌에서 하는 일이 되겠다고. 그럼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하고 우리 뇌에서 인지하는 게 똑같으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달라서 똑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미꽃. 이 장미꽃을 보고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뭐 로맨틱한 그런 상상을 할 것이고, 남자들은 별 생각 없어. 그냥 꽃이구나.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매일같이 꽃을 만지고 꽃을 다듬고 꽃을 팔고 하는 이런 꽃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장미꽃을 봐도 느끼는 감흥이 다르겠지. 그냥 일거리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먼저 어디서 시작하겠어? 당연히 눈에서 출발한다고. 자, 눈에서 출발해. 눈으로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온다고. 그럼 이걸 어디를 타고? 시신경을 타고 어디로 가냐? 우리 뇌 속 대뇌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대뇌로 가는 게요. 어딜 거쳐. 어딜 거치냐면 간뇌를 거쳐. 그렇지? 간뇌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중에서 이 시상 부위가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버릴 거 버리고, 잡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버리고, 이 정보들을 막 분류하고 쪼개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장소야. 그러면 이제 시상을 거친 이 신호들이 어디로 가? 대뇌로 들어가는데, 대뇌의 어느 부위로 먼저 가냐면 후두엽, 여기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야. 그렇지?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시각 영역이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끔 뒤통수를 뭔가로 빡 맞았을 때 눈앞에 불이 번쩍하는 걸 느낀다. 뭐 별이 반짝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는 실제로 눈으로 빛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후두엽 영역이 자극이 돼가지고 시각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후두엽은 이제 신호를 분배하게 돼.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측두엽 쪽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두정엽 쪽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측두엽에서는 들어온 시각 정보가 무엇이냐? 그렇지? 두정엽 쪽에서는 들어온 시각 정보가 공간적 위치, 때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정보가 그냥 다 뭉태기로 이미지가 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전부 세분화되는 거야. 잘게 쪼개져. 색깔 정보는 색깔 정보대로. 그치? 그 다음에 무엇인지 판단하는 부분,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뇌에 이런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이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분배가 되는 거야. 분배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처리된 정보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모이냐면 전두엽에 모인다고. 머리 앞쪽 있지. 전두엽에 모여. 그럼 전두엽은 날것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가공된 정보들이지. 이러한 정보들을 전두엽에서 다시 조합해. 이렇게 되면 최초 들어온 정보보다 그 정보량이 훨씬 줄어들게 돼. 필요한 것만 선택한 거지.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전두엽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전두엽은 들어온 정보를 뇌에 대뇌 피질 있지? 피질에 있는 각 부위로 다시 보내. 이렇게. 우리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지. 이게 보내. 그래서 여기서 우리 뇌 각 부분에서 이 전두엽에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각각 판단을 해서 다시 전두엽으로 그 정보를 피드백해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이때 전두엽은 그간의 경험, 그치? 내가 경험해 본 것과 내가 본 것이 합쳐지는 거야.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나의 상상력, 그리고 나의 감정, 내 나름의 판단,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섞여. 그래서 최종적인 시각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빛이 눈에 있는 망막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정보였어? 빛. 파장을 가진 빛이라는 정보였지? 얘는 방향이 있고 색깔이 있고 강도, 세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 망막에 존재하는 센서들,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되냐면 시세포가 돼. 우리 몸의 시세포가 몇 개냐면 1억 2,600만 개. 얘네 카메라 화소스 할 때 뭐 1000만 화소니 100만 화소니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렇지. 이게 다 각각 하나의 화소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눈은 1억 2,600만 화소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얘네들이 빛의 파장도 감지하고 빛의 강도도 감지하고 빛의 방향도 감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눈에서 만들어내는 1억 2,600만 개의 신호가 이 시신경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 그보다 좀 적은 수에 걸러지는 거지. 필터링을 거쳐서 좀 더 작은 수에 몇백만 개 단위의 정보들로 이제 재조합되고, 이 시상에서는 필요한 곳으로, 시상과 호두엽에서는 그 각각의 정보들을 필요한 영역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각 뇌의 각 부분에 분산되어서 처리되어진 각각의 정보들, 다른 정보들이겠지. 뭐 위치 정보, 뭐 색깔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시 어디로 모여? 전두엽으로 모여. 전두엽에서는 이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뇌의 다른 부분과 연락을 시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전두엽이 망가지면 보기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왜? 전두엽이 다른 것과 연락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과 내가 본 것을 대조해 볼 수 없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는 하지만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뇌에서 시각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대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대뇌 밑에 소뇌가 있겠지? 이렇게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 눈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이 빛은 시신경을 타고 어디로 들어간다? 대뇌가 아니라 대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어디? 시상을 거쳐. 그런 다음에 어디로? 후두엽. 여기 1차 시각 영역으로 가서 1차 시각 영역에서 어디로?
두정역 쪽으로, 그 다음에 측두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뇌의 온몸을 다 거치는 거야. 온 부분들을.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어디로 모인다? 뇌의 전두엽으로 모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을 거쳐서 어디로? 전두엽에 모인다. 결국 우리의 고등 정신 능력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전두엽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뒤쪽 뇌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뇌의 다른 피질 부위들과 연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다시 중심부에 있는 해마라는 곳으로 보내서 장기 기억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여기가 뇌간이고, 여기가 시상이고, 시상하부가 있겠지?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이렇게 뇌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온 사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지. 어떻게 되냐? 눈 있지? 들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중심핵, 시상 부위에서 막 갈라져. 그렇게 해서 후두엽으로 가서, 하나는 어디로? Where? 하나는 what?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어디로 모여? 여기 전두엽에 모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when, how, location 뭐 이런 것들이 뇌 각 부위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평면에 그려진 그림인데도 뭘로 인식한다? 입체라고 인식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3D 영화 같은 거 봤지? 그런 3D 영화에서 이런 3D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 이런 원리들도 결국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 뇌가 다시 뭐야?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착각, 그렇지? 이런 원리들을 잘 연구해서 일으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두 번째, 원근감, 깊이감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눈이 두 개잖아.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를 판단하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눈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이 빛이 먼 데서 온 빛인지 가까운 데서 온 빛인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게 가까이 있고 어느 게 멀리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자, 그 중에서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되는 거, 입체가 느껴지는 거, 이걸 양한 요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가 느껴지는 걸 단한 요인이라고 해. 자, 단한 요인에는 명암, 상대적 크기, 중첩, 조밀성, 대기원근법, 투시도법, 운동시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양한 요인에는 양한 시차와 컨버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먼저 단한 요인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단한 요인 첫 번째. 자, 요 그림 보이지? 이걸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명암이야. Light and shade. 그렇죠? 우리 눈은 어떻게 느낀다? 밝은 부분은 튀어나와 있다고 느끼고 어두운 부분은 들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명암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입체감을 표현하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은 분명히 평면상이야. 이 그림으로부터 오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모두 같은 거리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지각한다? 어떤 부분은 멀리서 오고 어떤 부분은 가까이서 온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렇지? 이건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걸까? 뇌가 하는 거라고. 알겠지? 뭐가 깊이 연관되어 있겠어? 그래, 우리 경험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지면 그 물체에 명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명암을 통해서 우리가 원근을 구분해 왔단 말이야. 예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크기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네들 똑같은 염소잖아. 그치? 똑같은 염소인데 얘는 크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 어떤 물체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크기가. 그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는 뭐야? 중첩이야. 중첩이라는 건 겹친다는 거지?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 뭐야? 가려진 게 어디로? 뒤에. 그 다음에 가려지지 않은 게 앞에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건 실제 그렇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 요인은 조밀성이지. 조밀한 부분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듬성듬성한 부분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해?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용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야. 멀리 있는 물체는 약간 뿌옇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그려. 왜? 우리는 물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로부터 반사되거나 그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데 이 통과하는 대기의 길이가 길어지면 멀어지면 그러면 산란되는 빛이 많아져. 그렇지? 그렇게 되면 뿌옇게 번지는 듯한 느낌이 나. 그렇지? 여러분들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면 어때? 멀리 있는 물체는 좀 흐릿하게 보이잖아. 이게 바로 대기연근법이고요. 그 다음에 투시도법은 이게 대기연근법이지. 투시도법은 이런 거야. 한 점에 선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모인 데 있지. 이곳이 어때?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지. 이제 이것도 종쳐버렸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야. 그 다음에 뭐냐? 운동시차라는 게 있지. 운동시차. 기차 타고 막 가다 보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이게 7번째 운동시차야. 이걸 뭐라고 불러? 단한 요인이라고 불러. 눈이 하나여도 느낄 수 있어. 한쪽 눈을 감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게 앞에 있고 어느 게 뒤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겠지? 이건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보면 약간 평면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어느 게 앞에 있고 어느 게 뒤에 있는지 대충 판단이 된다고. 그렇지? 이게 바로 단한 요인이야. 양한 요인은 뭐냐? 이거는 양한시차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 자, 양한시차는 뭐야? 우리 눈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눈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눈은 약 6점 몇 cm? 5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럼 얘가 가까이 있는 물체를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 왼쪽 눈은 이렇게 보겠지. 오른쪽 눈은 이렇게 볼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한번 보자. 멀리 있는 물체. 멀리 있는 보면 왼쪽 눈으로는 요 정도. 왼쪽 눈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야 되고 오른쪽 눈은 왼쪽 눈으로 살짝 꺾여져서 빛이 들어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이 각도가 어떠냐? 요 각도가 다르지.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본 상을 한번 생각해봐. 자, 왼눈을 가리고 오른 눈으로만 봤다. 어떻게 되겠어? 별과 깃발을 보면 깃발의 왼쪽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근데 오른 눈을 가리고 왼눈으로 봐봐. 그럼 어떻게 돼? 별이 오른쪽에 있고 깃발이 왼쪽에 있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와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똑같지가 않아.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그치? 근데 멀리 있는 이미지는 어떨까? 그 차이가 적어. 가까이 있는 이미지는 그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치? 이런 두 개의 이미지가 뇌로 들어가면 뇌는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해서 어떤 거는 가까이 있고 어떤 거는 멀리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양한시차야. 우리 양한시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지. 그치? 한번 봐.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대. 그런 다음에 왼눈으로 봤다가 오른눈으로 봤다가 해봐. 그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 왼눈으로 본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오른눈으로 본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다른 거야.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 깃발이 있고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눈의 초점을 엄지손가락에다 맞춰. 그러니까 눈을 요렇게 요렇게 모는 거야. 눈을 요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깃발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하고 왼쪽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두 개로 보이는 거지. 앞에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반대로 뒤에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것도 역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놓고 엄지손가락에 맞췄다가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벽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스테레오그래피라고 하는 입체 그림을 만드는 원리가 돼. 이 그림 보이지? 이 그림은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어때? 살짝 달라. 근데 그냥 보면은 차이를 잘 모르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초점을 흐리면 이 물체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막 보인다. 4개로 보인다. 그 중에서 얘네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네들 두 그림을 중첩되게 만들면 그림이 3개가 보여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체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른 눈으로는 요것만 보고 왼 눈으로는 요것만 보는 거지. 그렇지. 마치 여기 있는 이 달 있지? 달이 이 종이 뒤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지금 한번 해봐.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점점 상들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운데에 입체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돼. 이게 바로 입체를 만드는 원리가 돼. 그리고 3D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안경을 쓰지. 그래서 안경을 써서 오른쪽 안경으로는 이 그림만 들어오게 하고 왼쪽 안경으로는 이 그림만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안경에서 들어오는 빛이지만 우리는 그 빛이 어떻게 멀리에서 입체감 있게 들어오는 빛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양한 시차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입체감이 생기는 원리가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술가들은 이러한 우리 눈의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왔어. 흔히 우리가 착시 효과라고 얘기하지.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거는 단한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양한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특히 우리가 트리가트라고 들어봤지. 트리가트 전시 같은 것도 하잖아. 근데 트리가트를 딱 보면 트리가트를 실제 전시장에 가서 보면 그게 입체처럼 잘 안 느껴져. 근데 그 트리가트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입체감 있는 곳에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건 왜 그래? 우리 눈은 2개잖아.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그 카메라는 렌즈가 하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 볼 거야. 수업을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내일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내일 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